안녕하세요. 똥떡쌤입니다. 내가 도덕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도덕적이어야 하죠? 우리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도덕적으로 살자.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교과서를 보면 도덕적으로 살아가면 손해를 볼까?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이 손해를 본다라고 말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쟤는 정말 바보 같다. 왜 이렇게 바보같이 착하기만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우 같고 이익 계산에 빠르고 영리하고 이러면 착한 것과는 거리가 조금 멀지만 좀 잘 살 것 같아요. 근데 이익 계산을 하지 못하고 그냥 바르고 착하게만 사는 사람은 좀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이 세상을 잘 못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도로교통법을 지키는 것이 그냥 착하게 사는 것이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시속 50km를 넘지 않기 위해서 45km로 갑니다. 근데 뒤에서 차가 빵빵빵, 야, 너 바보 같은 놈, 너만 법을 지키냐? 나도 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근데 도로가 이렇게 넓고 차들이 없는데 60km로 가다가 카메라 앞에서 지키면 되지라고 하면서 제 앞으로 싹 끼어들어와서 땅 하고 부딪혔어요. 보험회사가죠. 보험회사를 먼저 부릅니다. 우리 도덕 선생님 부르기 전에. 그 다음에 나중에 보험회사로도 해결이 안 되면 변호사를 불러요. 자, 이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간다, 내가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울려서 잘 살아가고 싶지만 갈등이 생겼을 때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그 범위 내에서 이 갈등을 해소할 방법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똥 감독님이 또 변호사들은 도덕적인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자, 우리 변호사님을 이렇게 한 분 모셨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현직 변호사이고 법무법인 이신의 김남국 변호사라고 합니다. 예. 김남우 변호사님. 예. 김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보통? 예, 보통 김변이라고 하죠. 우리 수업이 똥떡인데 김똥, 김변? 이게 같은 말인가요? 그럼 김변떡? 아니, 우리 똥 감독이 변호사들은 도덕적인가요? 변호사들이 자기 직업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변호사들이 다 많지 않나요? 뭐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 말 들으니까 어땠어요? 그거는 변호사로서 크게 기분 좋은 말은 아니고. 그렇죠. 우리 너무 또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보셨다.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봤다. 그 드라마 영화 보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어떤 권력에 휘둘리고 돈을 추구하고 이런 모습만 너무 부각돼서 나오는. 근데 영화 중에는 또 인권 변호사나 이렇게 착한 변호사들도 또 나오기는 나와요. 그렇죠. 근데 너무 극과 극만 보여준다. 극과 극만 보여준다. 일반적인 변호사들도 윤리를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변호사도 많고 가끔 물론 이제 돈이나 뭐 이런 거에 유혹에 흔들리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직업 윤리를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 맞아요. 나도 보면 변호사들이 좀 힘들 것 같아요. 때로는. 많이 힘든 직업이에요. 이게 오는 사람들이 우선은 다 이렇게 막 고민 있는 사람, 막 피해 본 사람, 아니면 억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 나를 변호해달라 막 이런 거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뭐 기분 좋은 일로 오시는 분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또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애들이 막 즐거운 마음으로 강의실에 막 들어오고 이러는데 맞잖아요.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갈 때 웃으면서 들어오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그렇네. 뭐 민사 사건에 연루되든지 형사가 연루돼서 뭐 구속의 위기에 처하시든지 아니면 뭐 이혼을 하신다든지 주로 이런 일로 오시니까 웃는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은 없죠. 그거는 좀 별로 안 좋겠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막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나를 좀 변호해 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이 나를 변호해 달라고 하는데 내가 또 좀 나쁜 사람이 올 때 혹시 있지 않나요? 그런 경우도 많죠, 사실. 그리고 대부분의 형사 만약에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사회에서 일단은 무죄 추적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현재까지 유죄 확정은 받진 않았지만 여전히 기소가 되든지 아니면 의심을 받고 있는 범법 행위를 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분들이 오시는 거니까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변호해서는 안 된다는 건 아니고 그분들도 이 절차 내에서
자기 권리를 찾으면서 국가나 사회에서 주는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권리에서 그리고 자기가 변호하고 싶은 자기 주장을 펼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변호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뭐 나쁜 그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 개인으로서 그러니까 자신이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대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억울한 일을 진짜 당해서 기소가 됐는데 자기는 무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누군가가 법률을 잘 아는 사람이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긴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우리 김변떡 변호사님이 또 나를 또 도와주셔야지. 아니, 교수님은 이제 잘못하시면 안 되시죠. 잘못하면 안 돼.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그렇지. 저는 착하게. 업무로는 계속 되도록 안 봐야죠. 우리 업무로는 보지 말자. 좋습니다. 이게 그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맞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예. 유전 무죄, 예. 무전 유죄. 예.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좀 변호사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막 그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무죄를 막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돈이 없어서 잠깐 잘못한 일로 이렇게 또 유죄가 된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말이 많이 우리 사람들은 듣고 있고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그 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변호사들, 좋은 변호사들 또는 힘 있는 변호사들을 사용해가지고 뭐 유죄로 될 게 무죄로 된다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 유죄가 무죄로 된다는 거는. 근데 그렇지, 유죄가 무죄로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더 많은 변호사들을 또 더 잘하는 변호사들을 더 많이 써는 그 절차 자체는 사실은 전혀 문제될 건 없는 거죠. 절차적으로 왜냐하면 법을 지키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결과가 유죄인 것이 무죄로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문제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상당히 이제 그 결과도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많이 이제 의심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안타까운 사실인 거죠. 그런데 모든 사건에 대해서 무죄 변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어떤 경우는 근데 형량에 대해서만 이제 변론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 소송 기록에 보이지 않는 그 내면적인 부분에 대해서 변론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또 어떻게 보면 유죄로 보이는데 무죄 변론을 해달라고 의뢰인이 요구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변호사들이 커트해고 안 받을 수도 있고요. 그 사건을 안 받을 수도 있고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철저하게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일단은 변호사 입장이니까 신뢰를 해야 돼요, 사실. 의뢰인이 하는 얘기를 신뢰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니까 신뢰를 한 상태에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이제 변론을 하는 것이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직업윤리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이 저는 또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면 이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법보다 이 직업윤리가 더 중요하다. 사실은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들 자각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는 이게 어떤 그 단일 업종을 이제 규제하는 법은 사실은 상당히 엉성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직업윤리에 자발적으로 지키자고 만든 어떤 그 직업윤리 또는 그 관련된 어떤 그 규정들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전문직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변호사도 있고 의사들도 있고 뭐 교수들도 있고 공인중개사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일수록 그 직업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자기 직업에 마땅히 따라가야 되는 직업윤리가 필요하다. 필요하고 어쩌 보면 그게 더 중요하다. 그렇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도덕적이어야지 또 자기가 하는 그 일이 훨씬 더 빛이 나겠죠.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해보면 이 직종이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윤리의식을 가지고 공적인 어떤 기능을 다 하면서 살 때 그게 자기가
이 직업을 선택한 이유를 실현하는 게 되고 이거 진짜 훌륭하다. 훌륭한 이야기다. 그 이유가 되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이거를 이제 70, 80까지 그 직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프라이드고 그게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 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똥떡 수업도 많이 듣고 중학교 이거 도덕 교과서도 많이 보고 윤리 의식이 높으면서 전문성을 가지면 훨씬 더 좋겠다. 물론 현실은 이제 윤리적이진 않은데 윤리적으로만 되진 않는데. 아, 우리는 모든 최선의 있게 윤리적인 사람은 사실은 어려운 거니까 끊임없이 노력하고 생각하는 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 똥 감독이 아까 변호사들은 다 저기 뭐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냐, 즉 상업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냐 저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안 좋은 생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변호사들은 조금 이제 변명을 하고 싶은 거죠. 변명이 아니라 변명이 아니라고 말을 해야지.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니래요. 아니 그러면 똥 감독은 저보고도 이렇게 말할 사람이에요. 아니 뭐 교수가 아니라도 당신 돈 벌려고 월급 받으려고 하는 사람 아니냐? 근데 뭐 사실은 월급도 필요해. 하지만 그 뒤에 있는 나의 그 직업으로서의 사명감, 뭐 이런 의식이 중요한 거죠. 이제 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감독님이 야 너 돈 주는데 안 할 거야 그러면 돈 좀 하지 하는데 그렇지. 좀 하는데 그래도 그 일을 하면서 적어도 직업적 윤리의식 가지고 한다. 그렇지. 너무 그렇게 이제 안 좋게만 보지 마. 그래, 너무 그렇게 안 좋게 이상하게만 보고 그러지 마세요. 사람이 저렇게 삐딱해. 교과서도 쓰면 뭐 잘못 썼다고 하고 말이야. 아무튼 김남우 변호사님을 모시고 도덕과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법을 또 중요시 여기니까 뭐 법만 강조할 줄 알았는데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이제 똥떡, 도덕의 마인드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이제 들리네요. 도덕이 사실 중요하니까. 그 말 좀 크게 한 번 더 이야기해서. 도덕이 중요해. 똥떡 많이 보시라고. 똥떡 구독 눌러주십시오. 그 다음으로 교과서를 보면 도덕적으로 살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살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참 너와 내가 모두가 다 도덕적인 삶을 산다면 참 착한 마음에 서로 배려해주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 세상을 꿈으로 그려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 사회 속에서는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 중학생들이 보는 이 교과서에 보면 이게 어르신들이 버스나 이게 대중교통을 탔을 때 이렇게 자리 양보하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노약자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게. 이제 노약자석이 아닌 자리에서 요즘 양보하는 사람들 흔히 보시나요? 우리 예전에는 참 어디에 앉아 있든지 간에 자주 양보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모습들이 점점 사라진 것 같아요. 아, 나는 내 돈을 내고 버스나 지하철을 탔고 저기 그 어르신분들은 아니 그 지하철 탈 때 무임으로 탔는데 왜 내 자리까지 이렇게 양보해 줘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젊은 사람한테 들었을 때는 와, 세상이 조금 변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뭐 좀 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무거운 걸 들고 가면 제가 드릴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제가 들어 드릴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경우가 많이 생겼죠. 맞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도덕적으로 행동하면 행복하냐 그 문제는 이제 멀리 있다고 보더라도 참 사람이 속편해집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커버업 이렇게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렇게 불편함들을 계속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도덕적으로 행동하면 마음이 편하다. 자, 이 마음이 편하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양심이라고 하는 거겠죠. 아니면 뭐 어떤 칸트가 이야기했던 도덕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 속에는 뭐 있나 봐요. 그 마음에 있는 양심과 도덕 법칙에 어긋나지 않게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도덕적으로 행동하면 삶이 편한데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양심과 도덕 법칙에 어긋나게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이 불편함을 어쩌면 이 불편함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불행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